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 긴 역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으셔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는 지금 강의 2시간 동안 이제 3시간째지만 하는 동안 중국 역사 거진 900년, 1000년을 지금 이미 지나왔습니다. 예. 900년, 1000년의 그 시간을 짧은 시간에 말하려다 보니 조금 급하게 와서 멀미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이제 400년 정도의 시기를 조금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400년 이제 원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그래도 고대에 비해서는 근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친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불상들도 현대 중국 불상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눈에 익숙하실 겁니다. 앞에 불상들 또한 뭐 많이 익숙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영상으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혹은 또 성지순례를 가셔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렇게 부분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보실 기회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원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불상을 또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의 불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6꼭지를 잡았는데 그 중에 이제 5꼭지가 원나라 3꼭지, 명나라, 청나라 각 하나의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원나라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데는 많이 설명을 하겠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현대 중국 불상과 많이 친숙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원나라의 불상은 많이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스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원명청 이 세 왕조 중에서 원나라는 독특하게도 외국의 다른 타 국가의 불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 자체 원왕조 자체가 첫 중국에서의 이민족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원나라의 그 첫 그 황제가 누군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쿠빌라이 칸이 설립한 왕조기 때문에 이 첫 이민족 왕조기 때문에 외국 그러니까 중국 주변 국가의 문화적 요소, 정치 이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용이 아닙니다. 사실 그 중국 외부 북방에 있는 그 이민족이 설립한 나라 왕조기 때문에 완전 중국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왕조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 중국 전통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 문화적 요소, 사상적 요소를 반영해서 표면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대 이 불교 조형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나라는 엄격히 말하면 중국 전통 사상을 계승했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중국의 전통을 완전히 계승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몽골 제국의 이 중국까지 넘어온 것이고 이 몽골 제국이라는 것은 이 몽골 제국의 확장 그러니까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토대의 왕조였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전통을 고수할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나라 원대의 문화는 주변 국가의 요소를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도 불교는 계승했지만 이 원대 불교라고 하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라마 불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데 지금 현대에서 표현하는 티베트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대 불교 불상은 거진 티베트 불교를 기반으로 한 불상 양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이질감을 느끼는데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티베트 불교 양식을 전제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인도의 인도 네팔의 불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전통을 어느 정도는 이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대 불교 문화예술은 중국 전통도 있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인도 네팔의 불교적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불교 사상, 불교 문화의 형태가 나타나는 양상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 요금 시대, 그래도 요금 시대까지는 중국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했다고 한다면 이 원대 불교에서는 한족 중심의 중국 전통의 불교 양식에서 탈피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탈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화, 이 왕조의 시대적 배경, 왕조의 이 기반 자체가 몽골, 그 중국 한족 외의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라마 불교를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중시했고 그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고승을 황제의 스승으로 삼을 정도로 이 티베트 불교가 이 왕조 원나라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만큼 정신적인 반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보시면 조금 원대 불상이 다른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형 양식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금 시대와 원나라 시대의 불상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약간 그 앞에서 정제된 그런 불상의 모습보다는 뭔가 불상 앞에 갖추고 있는 것도 많고 뭔가 얼굴 형태도 그렇고 이 자세도 뭐 이 송대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췄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모르게 조금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상반시에 걸치고 있는 이 장식 있지 않습니까? 이 장식은 사실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이 가슴에 있는 게 예. 예. 가슴에 있는 게 이 영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락이 이제 목걸이 형태지만은 이 길게 이 구슬, 보석, 금속 같은 걸로 쭉 이어서 이 위에서부터 해서 가슴까지 해서 이 상반신을 다 덮는 이러한 형태를 영락이라고 하는데 이 영락의 이 장신구 형태가 바로 티베트 불교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반신 노출하고 영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티베트 불교 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이 티베트 양식이 이런 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이제 중간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 전반적인 형태를 넘어서 얼굴 구조 또한 이게 조금씩 바뀝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풍만한 얼굴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얼굴상이 약간 이 사다리꼴이 아닌 거꾸로 된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중에서도 위에가 좀 넓고 밑에가 이 좁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갖추는데 이러한 형태를 갖추는 이유가 이 원대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의 이 얼굴을 조금 본따서 묘사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송대의 둥글고 풍만한 얼굴과는 조금 다른 풍만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조금 다른 형태의 풍만한 모습으로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목구비도 이 약간 몰렸습니다. 그 다른 앞에 그 불상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러니까 조금 밀집되었고 눈매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날카로워진 눈매도 이 몽골 제국의 사람들 그 인상을 본딴 것이고 그리고 몽골 제국 또한 그 당시에 영토 확장을 하면서 유목민 약간 좀 도전적인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러한 불상에도 투영하고 반영하고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렬하고 집중된 시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밀집된 이목구비와 그리고 눈을 날카롭게 조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티베트 제가 말씀드렸지만 티베트 양식도 반영했지만 이 인도 네팔의 그 팔라 왕조의 양식도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오늘 설명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 중에서 인도의 양식도 반영이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 왕조의 이 양식을 반영한 것이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잘록한 허리, 이 비정상적으로 조금 허리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인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도 사람들 체형하고 이 우리 중국, 한국의 체형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조각을 할 때 조금 다른 양식으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불상이나 인도 조각상을 좀 비교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약간 이렇게 잘록한 허리와 좀 신체가 길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그 상체가 길더라도 좀 건장하고 좀 우람하고 좀 풍만한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날씬하고 잘록하고 좀 길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팔라 왕조의 그 이상미를 인도 팔라 왕조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을 이렇게 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하고 요염한 자태 이러한 이 신체의 유려한 섹시하게 곡선미를 강조하고 인도적인 이상미 이것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중국 전통의 그 이상적인 신체 유형은 아닙니다. 확연히 보이겠지만 옛날에 그 고대 중국에서는 이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성상을 만들 때도 약간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풍만하게 조금 살집이 있는 형태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인도의 이상적인 이 신체 유형을 반영한 이 불상은 이 허리와 이 두 불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의 불상은 특히나 또 더 이 동적인 자세를 가미해 가지고 뭔가 자태를 조금 부각화시키려고 한 측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 앞에 그 원대 이전의 요금 시대까지의 불상하고는 조금이 아닙니다. 극명하게 다른 형태의 불상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원대 불상은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이민족 왕조기 때문에 이상 그리고 우리가 중국 한족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이 문화예술적으로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적인 분위기 그리고 약간은 다른 양식의 형태 긍정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문화 양식이 좀 더 폭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 불교적 측면에서 전통 계승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이질적인 문화가 수용되었고 조금 전통의 계승에서는 경로를 조금 벗어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에 보셨던 불상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가 불교라는 똑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대의 불상은 몽골 제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제국의 권력 체계를 반영하는 조형물로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 예술로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불상이 단순히 종교적 대상,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측면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작용을 하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복합체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좋은 이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라시아 전역의 문화가 융합된 복합적인 결과물로서 원대의 불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시 이제 또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질적인 문화가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명대는 다시 한족이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조금 뭔가 저희는 한국인인데 왠지 중국에서도 중국 불교도 전통에서 벗어나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고 약간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지금 천년의 시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한 게 조금 더 친숙하고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대 이제 원왕조가 끝나고 명왕조가 시작되면서 다시 중국 전통 불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통적 미적 감각으로 회귀입니다. 다시 전통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은 요금 시대에서 원대, 그리고 원대에서 명대로 넘어오면서 불상의 양식 형태가 급격하게 전환이 됩니다. 사실 급격하게 전환이 된다는 측면에서 원대의 불상이 중간에 약간의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지, 꾸준히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갑자기 원대가 왔다고 해서 그 전에 불교 양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제 회귀했다라는 측면에서 전통을 계승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적 전통 미의식이 복원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원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다시 조형 기술이 올라왔고,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이 근대의 중국 불교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풍만하고 윤택한 얼굴로서 돌아가고, 이목구비는 다시 세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앞에 송대 그리고 요금 시대에 이어졌던 이 비교적 높은 콧대 그리고 얇은 입술, 이러한 형태가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숙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나타나는데, 결코 이 엄숙하면서도 이 장중한 표정, 그러니까 이 한족의 그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불교의 이 자비로움을 다시 또 균형을 맞춰서 불상의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시대가 여러 시대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 특징적인 시대의 그 불상이 있었습니다. 송대는 좀 자유로운 표정 그리고 자유로운 자세였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권위, 그 자유, 자비, 이게 전형적으로 조화롭게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표현을 위험 속의 온화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 시대에 이제 불교라는 요소에 대한 이상적인 이상적인 추구하는 이상성이 이렇게 불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불교가 바로 이 위험 속의 온화함을 이 불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자세, 그 자비로운 것을 표현하면서도 송대처럼 약간 좀 과한 자유로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그런 불상을 이제 조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함과 자비로움의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불교적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이 불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불상에서는 이 부드러움이 함께 배어 있도록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명대불상은 이제 신체 비례,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정 사이즈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거 늘리고 줄이는 과정 중에서 약간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확실히 앞에 원대 그 잘록한 허리에 비해서는 이제 좀 요요가 왔습니다. 이제 예, 그 불상이 다시 전통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신체 그 균형을 다시 조화롭게 만든 겁니다. 앞에서는 그 인도적 신체를 불상에 반영했다면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체 비례가 비교적 균형 있고 이제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구조와 정제된 비례가 나타나고 이제 이전 시대에는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실험적인 요소도 했고 이렇게도 자유롭게도 했다가 또 정적인 형태의 불상도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실험을 거친 결과물로서 이제 완벽하게 안정적인 그 불상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불상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불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불상이 우리에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상의 형태를 이제 체계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이면서도 이상화된 표현을 하게 되었고 비교적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에서 북이 시대 그리고 남북조 시대 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각을 억지로 세우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조화로운 불상을 드디어 이제 구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전통을 이 불상에 입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명대 불상의 그 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불상에 쓰고 있는 이 관 형태도 점점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통일된 형태로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반달 모양의 중앙 입 장식, 보관 앞에 반달 모양의 그 무늬를 새겼는데 이 반달이 사실은 그냥 달이 이뻐서가 아니라 불교적인 상징성을 이 보관에 투영한 것입니다. 점점점 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초승달, 그 다음 반달, 보름달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지혜와 깨달음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그 측면을 이 보관에 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대에서는 이 반월형, 이 반달 형태의 이 장식이 보관에 이제 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달 형태의 이 중앙입 장식이 보관 전체의 조형미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에 이제 반달 형태가 나타나는 불상은 이것이 명대에 조성된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은 단박에 알아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자도 이제 조금씩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 대자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자에서는 크게 뭐 특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섬세해지고 점점점 이제 조각 기술이 이제 진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명대불상이 그러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한다면 앞에 원대불상하고 극명하게 비교되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대 이국적 특징에서 다시 이 원래 중국 불교의 전통으로 회귀하면서 동시에 안정된 전통 미의식을 복원했다라는 것이 이 명대 불상의 그 의미이고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대 불상을 이어받고 다시 또 그것을 답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중국 불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족의 전통 불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감과 동시에 고전적으로 완성했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측면에서 명대 불상 조형은 이제 고전적으로 완성형 단계에 이르렀다, 완성된 전통의 안정미를 구축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명대 불상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청대 불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속 지금 시대를 거쳐오면서 조형 기술, 조형 표현 묘사하는 그 능력은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정입니다. 왜냐? 중국의 마지막 왕족이기 때문에 절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대 현대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눈에도 익숙하고 전형적인 지금 중국의 불상 양식과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뭐 조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불상 제작 기술은 이미 앞 시대 명대에서 체계가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가면서 동시에 장인들의 기술이 이제 정밀해지니까 좀 더 묘사하거나 이 장식하는 이 조각하는 형태가 더 구체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목구비도 점점 더 이제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옷주름도 계속 부기 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옷주름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옷주름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은 이제 사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조형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입체감 있게 이제 옷주름을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인 것이고, 그리고 장신구 또한 이 이제 조형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앞에서 말씀 보여드렸던 불상하고 크게 뭐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 이제 장신구나 이러한 표정,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묘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조금 의아한 게, 앞에서도 이미 표정은 세밀하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었다고 하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리 뭐 설명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조형 기술이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도 장신구 그리고 영락 이런 그 요소를 표현을 많이 했지만, 보다 좀 더 화려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 불상에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도달하였고, 그만큼 불상에 많이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청대에 조성된 여러 불상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의 대자가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이 하단 가장자리에서 앞에서 제가 약간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지만, 요금대에서 이 명대에서도 요금대에서 이 대자의 연잎이 제가 두툼해진다고 설명을 잠시 간략하게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잎이 두툼해지고 연잎이 위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대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요소는 이 청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지만, 어떻게 좀 보면 정갈하게 이렇게 위로 입체감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안정된 구조로 이렇게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이고 평평한 형태로 좀 정제된 형태로 이 청대에서는 대자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두 불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좀 더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으로 좀 정갈한 형태로 좀 건의는 유지하면서 또
이 정리정돈된 어떠한 자유로운 형식보다는 좀 정비된 형태로 구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장식적인 측면에서는 정제되었고, 그리고 화려함보다는 정돈된 세련미. 이게 어렵습니다. 세련미 막 화려하게 세련한 거, 세련되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돈되면서도 세련미 추구. 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뭐 명품들도 막 화려한 것보다는 정돈되면서 뭔가 임팩트 있는 그 세련미를 그 디자인에 녹여내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불상도 이제 어느 정도 세련되지만 정돈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세련미를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돈된 세련미를 추구했고, 이 보관 또한 이 대자와 똑같이 유사하게 이 불상에 쓰고 있는 보관 또한 평판형, 이제 평평하게 입체적이라는 그 측면보다는 평판형의 보관 잎을 좀 조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려낸 형태가 아니라 평평하게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정돈된 보관, 화려하지만은 막 입체적으로 뭔가 우와 좀 뭔가 과하다라는 인상을 뭐 안 받도록 어느 정도 좀 정비된 형태의 보관을 이렇게 조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대 불상의 그 특징을 좀 정리하면, 이 공예 기술은 이제 조형 기술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조형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식적 완성도와 공예성이 이제 그 보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화려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한복 착용, 이제 불상에 한복을 착용시킨 불상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불상 또한 그렇지만 불교라는 그 요소가 이제 중국화 되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이 불상에 한복을 입힘으로써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상을 조성을 하더라도 이 중국 전통 의상을 입히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불교가 외래에서 들어와 가지고 1500년이 된 시점, 이제 1200년, 1300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불교는 중국의 종교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복, 중국 전통 의상을 입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대에 와서는 이제 완벽하게 불교를 중국의 불교다, 중국의 종교다라고 인정하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자, 이제 도식화된 대자, 정돈된 대자 양식이 자리 잡고, 이 보관의 그 입도 평판형으로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불상의 형태가 구축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대 불상은 이제 앞에 쭉 1500년 동안 이어오는 불상, 중국 불교의 전통 문화 양식을 집대성하였고, 이제 이상적인 중국 불교만의, 중국 불상만의 그 이상적인 그 형태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체계적으로 구축했고, 그리고 기술도 그만큼 올라왔고, 이제 불교 이 불상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불상의 그 중국 불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여러 왕조 시대를 짧은 시간에 보시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특징적인 요소는 아마 그 머리에, 내리에 조금
깊이 조금 각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은 그 운강석굴의 그 웅장함 그리고 규모의 그 불상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송대에 와서 이제 자유로운 형태 그 조금 자연스러운 형태의 불상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원래 가장 인상 깊게 내리에 많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 원대 그 다소 이질적인 그 인도 티베트 불교의 그 양식을 반영한 불상을 더 오래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불상을 기억하셔도 저는 이 특강을 통해서 불상이 계속 변화했고 그 불상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그 시대의 불교가 어떻게 그 정치와 그 왕조와 긴밀하게 관여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불교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불상이 계속 꾸준히 변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저는 이번 특강을 한 것에 대한 그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었고 또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 불상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게 특징적인 부분만 딱딱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은 특징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제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조금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불교의 그 진수를 정수를 느끼기 위해서는 성지순례를 한 번씩 갔다 오시면은 이게 그 뭐 또 잘못 이해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송대 그 불상을 보면서 명대의 불상이구나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관점을 이제 달리 하셔서 그 시대적 구분을 해서 불상을 이해하려고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뭐 사실 제가 전공이 불교 미술이 아니기 때문에 딱 단박에 보고 이거는 어느 시대의 불상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또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 전반적인 불교의 흐름을 불상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불교 사상을 공부하시거나 중국 불교를 이해하실 때 이 단순히 불교 사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해서 보실 수 있는 측면에 이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조금 가지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너무 좀 눈이 3시간 동안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도 눈이 반짝반짝 유지가 되는 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또 이러한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